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전격 상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15%고요. 유럽연합은 이게 모든 품목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타결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은 빼라. 뭐 이래서 진실 공방은 좀 남아 있지만은요. 자, 영민 매니저, 우리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유럽연합까지도 결국 15%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본이 타결됐을 때 그때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환호했는데 우리도 곧 타결이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2+2 회담이 이제 취소가 좀 되고 유럽까지 이제 오늘 새벽에 됐네요. 최종 이제 타결이 좀 됐고 사실 유럽도 지금 투자 금액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해요. 뭐 6천억 달러 정도 규모 에너지 구매한다 그러고 뭐 투자 금액도 사실 펀드가 6천억 달러예요. 일본보다 뭐 더 많은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주말 동안에 지난주 이제 시도됐던 이제 그 구윤철 이제 기재부 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회담이 31일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월 1일 이제 시한을 앞두고 뭔가 좀 단판을 낼 수 있는 또 주말 동안에는 미국 상무장관하고 계속 또 상무장관 집에까지 가서 또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극적인 어떤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유효하니까요. 이번 주도 약간 이제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제 또 스트레스, 압박이 시장에 이제 가장 조금 중요한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러틀리 상무장관이 준호 매니저 반도체 관세를 또 2주 내에 자기네가 발표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잘 보니까 유럽연합은 지금 15%로 퉁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뭐 그랬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는 좀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도 할 때 다 같이 좀 일괄로 넣어야 되겠어요. 뭐 알고 있겠죠, 구현철 부총리가. 맞습니다.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자동차랑 철강과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내줄 거 내주고 가장 이제 관세를 완화시켜야 되는 게 자동차와 반도체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자동차랑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 부분에서 관세를 완화시켜야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래도 예상대로 31일 날 바로 8월 1일 날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가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무진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잡힌 게 아닌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대미 그 투자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이제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뭐 조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MRO 뭐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투자와 협력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카드들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어찌 보면 이제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뭐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는 관세 지금 10%고요. 유럽연합은 지금 15%. 받았고. 일본도 사실은 이제 12.5% 이제 상호관세 기존의 2.5% 더하면 15%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25%인 품목관세를 최소 15%로 떨어뜨려야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일본산과 결국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단 15%로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 결국 뭐 다른 품목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다 15%로 그냥 일괄 타결을 좀 시켜버리면 그게 가장 좀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매끄러운 이제 협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우리가 이제 내줄 걸 내줘야 되잖아요. 준호 매니저님 말씀처럼 이제 내줄 걸 내줘야 되는데 내주는 걸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소고기.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연령 제한 그거 완전히 이제 푸는 거, 그리고 농산물 시장 이제 또 개방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또 우리 농민들이나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정권 초기에 사실상 조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걸 이제 다 내주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조선과 LNG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아마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그룹과 이제 SK그룹이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얼마나 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주느냐. 요게 이제 패키지로 담겨서 이제 미국을 설득시키는 이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무장관과의 이제 회담, 그리고 이제 8월 1일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지금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단판 형식입니다. 이게 완전히 진짜 단판 형식으로 이제 협상 타결을 좀 시켜야 되는.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굉장한 이제 호재도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넘긴다면 어떨까요? 넘기면 아마 좀 유예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중국하고도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유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번 주에 바로 이제 25를 안 매기고? 네, 맞습니다. 28일에서 29일 날 이제 3차 회담을 하는데 중국과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협상 타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조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유예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월 1일 날 바로 이제 시행을 안 하고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협상이 이제 타결될 때까지는 뭐 제한적으로 이제 유예를 좀 하는 이제 그런 방안이 이제 거론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8월 1일이 지나서까지 만약에 협상 타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31일이 단판이고 우리에게 마지노선이 8월 1일인데 영민 매니저는 이제 일종의 바로 25라든가 혹은 징벌적 관세를 매긴다기보다는 현재에서 매겨주고 유예하는 방식을 또 예측을 해주셨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준호 매니저는 계속해서 기업별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폭스바겐이 유럽연합과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수십조 투자해서 더 내리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좀 1%대 현대기아차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폭스바겐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거의 뭐 우리 돈으로 30조 정도 수준의 어떤 대규모 투자, 대미 투자를 발표를 한 상태에서 백악관까지 초청받으면서 결국 앞으로 현대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관세가 지금 25% 정도 부과가 된 상태잖아요. 우리는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결국에는 또 기업별 관세로 완화 조치나 지금 결국에 지금 미국이 관세의 어떤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결국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일으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미국 쪽에 이제 투자 발표를 하고 지금 이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차는 사실 가장 먼저 이제 기업별 관세 완화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면제 카드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폭스바겐과의 어떤 개별 협상을 통해서 결국 현대차도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일단 국가별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국가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라든지 기업별로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개별적인 어떤 이제 그 면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빠져야지 맞는데 물론 본장을 봐야 됩니다만은 오히려 1%대 나오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지 않나. 영민 매니저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방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럽 연합도 자기네도 막 무기 강국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와 미국에게 거의 7,500억 달러. 이제 LNG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에너지 구입한다라고 약속했고 막대한 이제 이 방산 쪽은 금액은 정확하게 제시는 안 한 것 같은데 막대한 규모의 이제 미국산 이제 방산 물자를 유럽이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유럽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폴란드를 중심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EU가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조금 뺏기는 건 아닌가. 그겁니다. 네, 요런 이제 우려도 조금은 제기가 좀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미국이 주로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이 사실 이제 좀 겹치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가성비를 앞세운 뭐 K2 전차라든지 뭐 천궁3 오늘 또 LG 넥스원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제 전략 방산 품목하고 크게 겹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주식 투자는 좀 심리적인 이제 부분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가 보니까 방산업종은 두 가지 변수. 실적이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효성중공업 컨센이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컨센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그냥 12% 그냥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29만 원, 거의 130만 원까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방산주들도 이번 주에 이제 줄줄이 다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이제 충족시킨다면 주가는 큰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실상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이제 미국에 이제 뺏기느냐 마느냐 이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 요거는 다소 이제 심리적으로는 약간의 좀 오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번 본장 열리고 나서 우리 K방산주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유럽연합이
막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LNG, 뭐 석유 다 네. 사주고 무기도 미국 무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K방산의 영향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갈 길 가야 됩니다. 네. 추노 매니저 오늘의 일발 역시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맞습니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의 이제 가장 핵심 지렛대가 결국에는 조선이 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 이제 조선 관련된 미국의 이제 그 조선 관련된 재건 관련된 협력 요구를 직접적으로 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3사 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자재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 3사들은 이미 뭐 신고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조금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팀 코리아 방식으로 결국 미국과의 어떤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 네. 결국에 이제 조선 3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MRO 쪽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누가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조선 3사의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가장 큰 또 간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지금 3가지의 제안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한국조선업 관련된 미국 현지 투자. 그래서 이미 투자한 기업이 이제 한화그룹이고 이제 추후에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순차적으로 미국 쪽에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약간 좀 꺼름칙한데 핵심 기술을 이전해라.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협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핵심 기술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력 양상 지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 이제 기술력 있는 인재들을 미국에 많이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결국 미국의 어떤 재건 사업을 돕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조선 3사가 초기에는 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약간은 지금 미국 쪽의 점유율을 좀 뺏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결국에는 이 조선 3사 이제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네, 일단 올해와 뭐 내년 그리고 슈퍼사이클의 기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인 글로벌 1위의 LPG 탱크를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수익성도 이제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기자재 업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또 이제 엔진, 최근에 뭐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네. 또 HD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가 신고가 랠리가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행제,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이텍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자재 기업인데 그 기업들은 이제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네. 경쟁사가 없이 글로벌 1등의 어떤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진중공업이다. 그래서 LPG 탱크 제작 쪽에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엔진 쪽에서는 HD 마린 엔진과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일단 뭐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수익성 모든 게 다 유사한데 지금 HD현대 엔진 같은 경우는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2조 1,000억이에요. 근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6,700억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3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세진중공업이 이제 엔진 기업이나 다른 기자재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맞아요.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본다고 했을 때 작년부터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올해 탱크가 20척에서 27년도에 탱크가 40척으로 캐파 증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이나 이제 그 본행제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과 좀 경쟁이 좀 있는데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LPG 탱크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세진중공업이고 그리고 국내 독립형 LPG 탱크 시장에도 독과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수주잔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거의 성장이 담보되어 있고 그 슈퍼사이클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LPG 3차 사이클에 지금 이제 세진중공업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LP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대형선부터 중소형선까지 다른 선종 대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선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조선업 전반적인 어떤 화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LPG 운반선 시장의 어떤 슈퍼 사이클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엔진이나 다른 기자재 기업들보다 좀 저평가 국면에 좀 진입한 세진중공업이 다시 한번 신고가 엔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현재 프리마켓 시장에서 6%대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맞습니다.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LPG선 같은 경우에 그 탱크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 탱크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기술력도 필요하고 한데 아까 네. 얘기는 해주셨지만 좀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나 이제 다른 그
기자재 대비해서는 그렇죠. 더 상대적으로 많이 좀 묻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증권사들은 지금 뭐 시가총액 자체가 최소 뭐 1조는 넘어간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사실상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슈퍼사이클 기조 특히 조선업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에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기자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조선 3사가 먼저 움직였다면 결국 그 순차적으로 이제 LPG가 그 기자재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기자재 안에서도 3대 기자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행제라든지 네. 탱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진 이렇게 세 엔진. 개가 핵심 기자재다. 그 안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 LPG 탱크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많이 맞아요. 받았다는 건데 사실이에요. 네.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뭐 HD 현대 마린 엔진과 거의 비슷한 수익성과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시가총액만 너무 저평가 분명이다 보니까 PBR도 지금 한 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거나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기업들의 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딱 세진중공업을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간에서 좀 올라가주고 네. 있는데요. 이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 12,5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좀 진입하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갭이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12,5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 랠리가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14,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1,2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그 LPG 탱크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세준중공업을 향해 했는데요. 자, 영민 매니저, 자연스럽게 프리마켓 특징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유럽연합 관세협상 타결되니까 시장은 네. 한국은 조선이네. 딱 이 공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지금 급등세를 프리마켓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표로 HD 현대중공업 하나를 좀 보면서 이 기업 또 투자 전략 조선까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 K증시엔 조선뿐이다. 이렇게 시장이 좀 결론을 내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EU가 이제 협상이 타결된 끝났죠.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를 이제 미국 쪽에 좀 당근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산업부 장관하고 상무장관이 이제 계속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확실히 이제 조선 쪽을 원한다. 대통령실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업과 협력을 이제 더 강화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역시 관세 협상 타결에 이제 조금 키를 쥐고 있는 업종이 조선업종이 아닌가. 뭐 그러면서 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뭐 워낙 좋고 수주 사이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도크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조금 또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걸 충족시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노이즈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건 이제 보는 뷰에 따라서 분명히 좀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미국과의 협력, 거기다가 또 MRO, 그리고 이제 유럽과 중동 쪽에 이제 신규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조선업 업황의 호황 사이클은 한 뭐 2, 3년 이상은 충분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크가 모자란다라고 하면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증설한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효과가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장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수주 모멘텀이 좀 있다면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 3사를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은 좀 더디게 움직였었다가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또 좋아요. 뭐 LNG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3사 플러스 그 아랫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 아마도 오늘 오전장은 조선업종이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있다면 하나오션이 있고요. 하나오션은 리뷰도 하면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조선 3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건 저는 뭐 결국에는 하나오션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미국과의 어떤 선박건조 관련된 협력은 어차피 팀 코리아 방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 외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어차피 MRO 쪽은 어떤 독단적으로 이제 점유율 싸움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1등이
하나오션이기도 네. 하고 미국에서 지금 전투함 관련된 수주전인데 지금 필리조선소가 또 거기 수주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부터 굉장히 큰 이점이고 결국에 또 개별 기업 관세 면제로 간다고 했을 때도 현지에 이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그룹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지금 캐나다 이제 잠수정 관련된 수주도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따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그 슈퍼사이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이 이 조선 쪽의 어떤 이제 매출이 둔감해서가 아니라 이제 산업은행의 어떤 블록딜로 인한 어떤 조정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산업은행의 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추가 블록딜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동안 좀 응집해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다시 한번 컨더처퍼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4%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은 한 12% 정도가 될 텐데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선 플러스 MRO까지 더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오션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보면요. 저는 충분히 10만 원 라인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한 11만 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들 저희가 쫙 리뷰 또 프리마켓 특징주까지 봤는데 시장의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협상 타결되면 조선주고 만에 안에 안 되면 용민 매니저 우리만의 정책주로 간다. 뭐 이런 건가요? 코난 네.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면서 네. 오랜만에 네. 우리 AI 정책 관련주들이 네. 움직여요. 뭐 우리 길을 간다 이런 건가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가볼까요? 일단 미국 네. 시장에서도 이제 팔란티어가 연일 그렇죠. 뭐 사상 네. 최고가고 아틀라시언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AI 액션 플랜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미국은 뭐 원전, 전력 에너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집권 초반에 이제 딱 그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소버린 AI 이슈가 이제 확 불거졌다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약간 좀 누그러들다 보니까 협상도 있었죠. 네, 관세 스테이블 협상. 코인 관련된 네. 종목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 부진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상이 이제 더 또 뜨거운 감자로 이제 좀 떠오르다 보니까 특히 또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자체적인 이제 AI 파운데이션 요걸 이제 모집을 했는데 15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 기업을 미리 선정을 했어요. SK텔레콤과 뭐 카카오, 네이버 클라우드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유증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 유증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주저앉아 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 오늘도 한 6% 이상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7월 안에 또 국가대표 이제 AI 선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8월 초 이게 관세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발표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8월 초로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흐름을 우리 시장도 이제 좀 분명히 투영을 할 거다. 관세 이슈만 좀 마무리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또 정책적인 이슈가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결국 또 서버레인 AI는 올해 하반기 때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글로벌 이제 AI 기술 트렌드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대목과 이제 관련해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기업들도 저점이 워낙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단기간에 하락을 좀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은 충분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가격 전략만 하나 볼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일단 유증에 대한 이제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증자는 뭐 결국 성공하고 나면 또 미래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유증에 대한 악재는 지금 주가에는 이미 좀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33,000원에서 34,000원대는 저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지난주에 유증 악재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가 지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한다고 하면 직전 이제 고점 부근이었던 한 4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한 25에서 3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시기는 8월 초 이후가 되지 않을까.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는 뭐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KT하고 같이 이제 연합으로 네. 국가대표 이제 AI 파운데이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참전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 요 두 기업을 대장주로 이제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핵심 시세 분출은 관세 이런 거 싹 다 끝나고 네. 한 8월 중순부터 좀 여유롭게 가는 또 그런 테마 주셨고 준호 매니저 앞서도 얘기했는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가는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트럼프 협상 되든 안 되든 우리 길을 간다. 오늘 지금 다날도 그렇고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우리만의 좀 막 수혜주로 시장 수급 가거든요. 좀 맞습니다. 화났나요, 우리 개인들이? 오늘 네, 이제 네.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부터 움직이는 게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오늘 중에 이제 발의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투자했다는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좀 이제 먼저 카카오페이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관세 영향으로 좀 충분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뭐 미국이 이제 먼저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은 싫던 말던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제 그 기업들이 결국에 이번에 또 이제 AI 관련된 또 국가대표에서 지금 10개 기업에도 결국에도 또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포함이 됐었고 거기에 지금 이제 20개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난 테크놀로지만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달 뒤에 또 이제 10개에서 5개 기업으로 좀 줄인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카카오, 네카오를 비롯한 이제 국내 대표하는 또 이제 한국은행과 꾸준하게 CBDC 관련된 사업을 영위했던 그 기업들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세 리스크만 끝나고 나면은 결국 이제 AI 모멘텀과 스테이블코인 모멘텀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 이제 카카오페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니까 연이어서 국내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좀 충분한 상태에서 결국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우리 정부 차원의 더 입법화도 빠르게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관세 리스크만 끝나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쪽만 본다고 했을 때는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 이제 카카오페이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나왔던 이 부분은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페이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다날이나 또 그리고 NHN, KCP 같은 주변주들도 한번 좀 흐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당 쪽에서 아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입법 발의가 있으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야당에서도 이제 있나요? 김은혜 의원이 또 발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야에서 지금 다른 법안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9월 이후로 좀 미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또 법안 발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안에 만약에 발의가 돼가지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죠. SK 이터닉스 영민 매니저 리뷰를 가야 될 텐데 지금요 효성중공업이 또 프리마켓에서 12% 오르면서 126만 원. AI 액션 플랜으로 좀 특수 변압기 뭐 다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SK 이터닉스라든가 이 에너지 자체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보다. 맞습니다. 에너지주가 이 변압기 여기보다도 뒤처져서 그 다음 텀은 아예 본질로 가야 되지 않나? SK 이터닉스 가볼까요? 미국은 사실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력 인프라 쪽 종목들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대응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미국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자체적인 조달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만 좋은 줄 알았더니 초고압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쇼티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둘 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황제주로 등극했다라는 게 한 2주 전이었거든요. 100만 원 넘어섰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120만 원.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30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도 막 150만 원씩 지금 막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산일전기, 산일전기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산일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걸로. 효성중공업은 100만 원 뚫고 신고가, 산일전기는 10만 원 뚫고 지금 신고가 흐름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ESS 쪽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공급망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글로벌 이제 기업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게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게 ESS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너지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고 네. 효율적으로 이제 수송하는 그 고속도로를 깔려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좀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를 포함해서 에너지 원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소 에너지 네. 지난주에 또 두산 퓨얼셀이 또 강하게 좀 올랐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ESS와 관련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 이터닉스가 사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지금 울산에 얘기 나왔고 구미에 얘기 나왔고 광주도 또 10조 원 견구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리 데이터 센터 지어도 사실 비상 발전이라든지 ESS 이런 이제 설비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SK 이터닉스도 이제 대규모 수조 사이클이 이제 진행되는 거다. 거기에다가 SK 이터닉스는 또 미국도 진출을 해 있어요. 텍사스 쪽에 또 ESS 현지 시장도 공장? 이제 미국 네. 현지에도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상방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 근처에서 3만 원 정도 요 자리까지는 단번에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는 오늘 25,000원대 구간도 저는 매수 기회다. 네. 3만 원까지만 가도 20% 정도 수익 날 그렇죠. 수 있는 기회니까 1차 목표가를 또 3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좀 의문이 전력 인프라 막 인프라 근데 우리는 에너지 원이 안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원이 훨씬 중요한데 왜 안 갈까? 그렇다면 시세도 한번 온다. 네. 그래서 SK 이터닉스 ESS 쪽인데 뭐 태양광 ESS, 풍력 뭐 네. 싹 다 하는 맞습니다. 모든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효성중공업 관련해서는 영민 준호 매니저 고맙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 건드리는 영역이라는 거는 또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자는 자 냥냥후추님 고용 알려주세요. 묘희님 저도 고용이 궁금하네요. 만물박사님 고용 뇌수술 로봇 미국 진출.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드디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드디어 시작하네요. 움직이네요. 카이메로 이제 뇌수술 로봇이 카이메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이제 받고 나서 대체 이제 언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냐라고 했는데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출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그리고 이번 달 말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부터 사실상 고용의 이제 카이메로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흥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유럽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고용이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시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용 자체가 이제 3D 검사 장비 쪽에서는 뭐 글로벌 1등 기업을 거의 10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또 첨단 산업의 어떤 이제 확대에 있어서도 결국 고용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탄탄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카이메로 미국 시장 진출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출하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저는 하반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도 지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일단 떠서 출발할 텐데 어느 정도 갭을 좀 메꾼 상태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봐주시는 네. 게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 대형 호재에 왜 5%밖에 안 오르지? 약간은 이거 이게 뭐 상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는데요. 지금 모든 게 이제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 시기가? 그리고 또 이제 네. 출하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대규모 출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출하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몇 대가 출하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지금 AI 수술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바로 좀 사악한데 네. 지금 모든 관심이 지금 관세에 다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시장에서 강한 관심은 못 받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관세 리스크만 딱 해소가 되고 나면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응집했던 어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5% 정도 떠서 출발할 건데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전일 종가 부근이었던 이제 15,000원 미만 부근에서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은 충분히 전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호재가 나왔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고용의 이제 매출 컨텐츠포도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출하량이 어느 정도를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건 좋고요. 오늘 갭이 떴다가 좀 조정이 나와줘서 15,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도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또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 5%, 6%도 큰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은 네, 맞습니다. 미국에 지금 로봇을 우리가 하는데 왜 상한가를 안 쳐요 그러시는데 준호 매니저가 두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8월 1일 관세 협상 하나 있고 이게 한 몇 대인지만 조금 더 이게 규모만 좀 파악이 되면 또 시장이 반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영매 매니저의 일발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있는 한 주입니다. 오늘의 일발 어디로 갈까요? 뭐 조금 전에 이제 고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고영은 이제 뇌수술용 로봇 미국 FDA 승인 받은 게 이제 조금 선반영된 이슈이긴 하잖아요. 근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승인 받고 나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숫자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고영은 딱 지금 그런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미국과 일본 이 해외 매출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8월 달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로봇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AI 기업들 솔루션.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분명히 다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이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냐면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가 조선 기자재 종목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종목이 좀 겹쳤어요. 저도 좀 조선 쪽 종목을 이제 오랜만에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만큼 지금 이번 주 시장은 저랑 뭐 준호 매니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그만큼 관세에 대한 이제 이 포커스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좀 호재가 나와도 좀 묻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호재들을 잘 킵해 놓으셨다가 실적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좀 꺼내 드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뭐 오늘은 일단 저도 조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저도 이제 기자재 쪽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뭐 한국 뭐 조선해양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많이 보유도 하고 계실 뿐더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재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멀티플이 좀 상향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탱크에 대한 이제 본행제, 우리나라에는 동석 화인텍과 한국 카본 요 두 기업이 이제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행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2년에 한 2,600억 원에 불과했던 게 올해는 거의 7천억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막 밀양 공장이 대규모 화재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 감익이 이제 작년까지 이제 진행이 좀 됐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좀 다 털어내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신조성과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본행제 가격 역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또 경쟁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모든 부분에서 이제 공급 과잉 컨트롤을 이제 시작을 했고 특히 중국 기업 쪽으로도 S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컨더리 이제 베리어 요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잡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국 기업과의 경쟁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제 뷰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한국 카본을 좀 탑픽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멀티플이 그동안에 좀 낮게 됐었던 이유가 조선 쪽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면 또 조선업황이 만약에 또 다운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실적에 부침이 좀 생기지 않느냐. 그게 어찌 보면 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판넬, 그 다음에 복합 소재, 그리고 이제 UAM 프로펠러, 그 다음에 풍력 블레이드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사실 사업 분야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사실 또 풍력 블레이드나 이쪽은 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바꾸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쪽에 대한 이제 또 익스포저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이제 성장 동력도 잘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조선을 좀 보는 게 조선업이 협상에 이제 좀 키를 쥐고 있는 업종
일정이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 하나만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서 예.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LNG 쪽에 대한 이제 수요, 특히 미국의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한 이제 LNG 선박 가동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보시면은 LNG 선박의 이제 인도는 프로젝트가 정점을 찍는 것보다 한 2년 앞서서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8년, 2029년이 사실상 미국 LNG 프로젝트의 정점이라고 보면 네. 그 2년 전인 한 2026년과 2027년까지 초호황 사이클이 진행된다. 투자가 먼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네, 봤을 네. 때는 지금이 오히려 조선 기자재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카본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4% 정도 좀 떠서 출발을 했는데 한 28,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3,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카본으로 향했는데 동선 화인텍은 안 되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하면 동선 화인텍도 좋은데 네. 제가 이제 네. 동선 화인텍은 주가가 살짝 눌렀다가 이제 고점을 뚫어야 되는 단계고 한국카본은 지난주에 직전 고점을 한번 뚫어놓은 상태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한국카본을 준비한 거고요. 두 기업 다 내용은 굉장히 양분하고 좀 유사하다. 있죠? 양분하고 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의 매니저의 일발 거의 조선으로 향했는데 조선업은 또 많이들 알고 계셔서 준호 매니저는 LNG 탱크로 LPG 탱크. 예, LPG 탱크로 갔습니다. 세진중공업이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는 한국카본 LNG 본행지로 네, 맞습니다. 향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일발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